소설 영화관. 나는 내일 죽는다. 내가 저지른 끔찍한 악행의 죄값을 마침내 치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펜을 드는 이유는 나를 변호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참회의 수기를 남기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음속에 짐을 덜고 싶을 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짐짓 허무맹랑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어디까지나 내가 겪은 일을 그저 보고 느낀 대로 솔직하게 전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나는 결코 미치광이가 아니고 과대망상증 환자 또한 아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정이 많았고 동물들을 아주 좋아했다. 오죽하면 나의 부모님은 집안에 작은 동물원을 만들어 주셨을 정도였다. 녀석들을 먹이고 귀여워해주는 건 최고의 즐거움이었다. 그런 성격은 나이가 들어서도 변함이 없었고 어른이 되어서도 동물과의 삶은 내 삶의 원동력이요 행복이었다. 한편 나는 결혼을 일찍 하였는데 아내 또한 나와 성격이 비슷했다. 행운이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집에 동물을 들였고 시간이 흐르자 5만 가지의 새와 금붕어, 토끼, 원숭이가 우리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다. 물론 그 중에 개와 고양이가 빠질 리 없었다. 특히나 고양이 녀석은 다른 녀석들에 비하여 몸집이 크고 우아한 자태를 가진 녀석으로 칠흑과도 같은 검은 털로 전신이 뒤덮여 있었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영리해서 나는 툭하면 말했다. 동물에게 서열을 매기는 건 나쁜 것 같지만 그래도 난 이 녀석이 제일로 좋소. 당신은 홀린 게 분명해요. 검은 고양이들은 모두 마녀가 변신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설마 이 녀석도? 그럴지도 몰라요. 아무튼 다 좋은데 마녀랑 바람피지는 말아줘요.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녀석의 이름은 플루토였다. 플루토 또한 나를 워낙 좋아해서 집안 어디를 가도 항상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이라도 하려면 고양이답지 않게 큰 길까지 따라 나서려는 바람에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나와 아내 그리고 플루토 우리는 행복했다. 술의 악령이 나를 지배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언제부턴가 술이 늘면서 나란 인간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 온종일 우울증에 시달렸고 사소한 일에도 울컥했으며 심지어 폭력까지 휘둘렀다. 걸핏하면 아내에게까지 손찌검을 하였으니 저리 꺼지지 못해? 이러지 마요, 여보. 제발. 상황이 그 지경인데 동물들이라고 건드리지 않았을까? 나는 녀석들도 심하게 학대했다. 동물을 사랑하던 인정 많은 소년은 술에 절어서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동물이라는 존재는 멍청하기 짝이 없다. 실컷 두드려 맞아도 도망치는 것은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슬금슬금 다가와 몸을 문대었다. 다만 딱 한 녀석, 플루토는 달랐다. 녀석은 내가 술 냄새를 풍기기만 해도 슬금슬금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영악한 녀석, 나는 그것이 가증스러웠다. 마녀라고? 어디서 똑똑한 척이야? 건방진 녀석. 어느 날 만취한 나는 술김에 녀석을 낚아챘다.
내 손! 놀란 플루토는 발버둥을 치면서 내 손을 찢었다. 나는 폭발했다. 이런 빌어먹을 새끼! 그리고 작은 나이프를 꺼내어 놈의 한쪽 눈을 도려냈다. 이튿날 아침 눈을 뜬 나는 격심한 비명을 질렀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아내도 눈물을 흘렸다. 밤새 울고 있었는지 사랑스러웠던 두 눈이 퉁퉁 붓고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엄청난 죄책감과 후회로 몸부림쳤다.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내가 반성하고 술을 끊었을까? 아니, 나는 그 괴로운 감정들을 밀어내기 위하여 술이 주는 망각의 힘에 더욱더 의존해버리고 말았다. 내가 술독에 빠져있는 동안 시간은 플루토의 눈도 치유해 주었다. 남아있는 흉터는 몹시 끔찍했지만 최소한 고통에 몸부림치지는 않았다. 그리고 예전과 같은 건방진 고양이의 삶을 회복하였다. 달라진 것이라면 우리 둘의 관계뿐. 녀석은 이제 나를 극도로 피해 다녔고 그날 이후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우리 사이는 완벽히 끝났다는 것을. 그 슬픈 결론에 다다른 나는 끔찍한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리고 실행했다. 아, 술은 정말이지 악마를 불러내는 묘약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것은 술이 깬 뒤에도 흔적으로 남아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이 분명하다. 며칠 후 아침, 나는 플루토를 교살했다. 그날 밤, 나는 다급한 목소리에 잠을 깼다. 불이야! 눈을 뜨자 집안에 온통 연기가 가득했고 공포스러운 불길이 이곳저곳에서 혀를 낼름거렸다. 나는 아내와 고용인만 데리고 가까스로 몸만 탈출했다. 그 외에는 모조리 새까맣게 타버렸다. 내가 할 수 있던 것이라고는 전 재산이 하얗게 재가 되어버리는 것을 무릎을 꿇은 채 멍하니 바라보는 것뿐. 집은 모조리 무너졌다. 딱 하나 백색의 벽만 남기고 그나마 남은 그것은 최근에 바른 석회가 아직 덜 말라 축축했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아침이 되어 화재 현장에 다시 가보니 그 벽 앞에 구경꾼들이 이상하게 많았다. 이게 대체 어떻게? 에그머니, 이게 뭐야? 신기하구만. 나는 사람들을 제치고 벽 앞으로 갔다. 그리고 쏘스라치게 놀랐다. 벽에는 새까만 고양이의 상이 맺혀 있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한 조각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소름 끼쳤던 건 녀석의 목에 있던 바로 그 자국. 그것은 마치 두꺼운 밧줄이 아니었던가. 사람들은 속닥거렸다. 유령인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하겠소? 아내의 말이 귓가를 스쳤다. 검은 고양이는 마녀가 변신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윽고 나는 정신을 다잡았다. 그럴 리가 없다. 세상에 유령 따위가 어디에 있나. 그것은 분명 고양이의 사체다. 내가 죽인 플루토의 사체.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은 정원에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불이 나자 누군가 나를 깨울 요량으로 고양이의 사체라도 창문 안으로 던진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덜 마른 석회와 엉겨붙으며 저런 기괴한 형상이 완성되었을 것이리라. 그렇게 결론에 다다르자 밀려들었던 공포가 차츰 가라앉았다. 하지만 벽에 새겨진 고양이의 환영은 이후로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녔고 나는 단골 주점과 주변의 거리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겁하며 주저앉고 말았다. 이겨내려면 술뿐이었다. 망각의 묘약, 술. 어느 날 단골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뻗어 있는데 누군가가, 아니 무엇인가가 나의 등을 어루만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고양이였다. 그것도 검은 고양이.
나는 놀라서 숨을 들이켰다. 죽은 플루토인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아주 흡사했지만 가슴에 자란 백색의 털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것을 깨닫자 갑작스레 반가운 마음이 밀려들었다. 동물을 사랑했던 나의 착한 본성이 되살아났던 걸지도. 녀석도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낮게 골골거리며 내 손등에 얼굴을 부벼대었다. 나는 물었다. 주인장, 내게 이 고양이를 팔지 않겠어? 난 고양이 안 키우는데요. 뭐야, 이 녀석. 언제 들어온 거야? 결국 그 고양이는 주인이 없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려 일어섰을 때 녀석은 나를 따라왔다. 그렇게 엉겁결에 새 식구가 생겼다. 이튿날 아침, 나는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질렀다. 전날 밤에는 술김에 미쳐 몰랐다. 녀석이 애꾸였다는 것을. 그것도 플루토와 같은 쪽에 눈이 없는 애꾸.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아내가 나를 진정시켰다. 얘는 플루토가 아니에요. 봐요. 목에 흰 털이 있다고요.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최대한 녀석의 눈이 아닌 목덜미에 신경을 집중해 보았다. 하지만 그 흰털,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나의 시선 속에서 무엇인가의 형상으로 변해갔는데 형상의 정체는 바로 교수대. 죄수의 목을 메어 죽음으로 단죄하는 잔혹한 기구. 이 녀석은 복수의 화신이야. 복수의 화신이라고. 여보, 정신 차려요. 여보. 집이 전소된 후 우리는 가난했기 때문에 새 집을 사지는 못하고 불에 타고 남은 옛집의 지하에 기거했다. 덕분에 집에 들어갈 때면 어두운 계단을 조심스레 내려가야만 했다. 그날도 우리 부부가 벽을 더듬으며 걸음을 내딛는데 나는 뭔가에 다리가 걸려서 차가운 돌바닥에 나뒹굴고 말았다. 원인은 고양이였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녀석이 나의 발치에 부딪혔던 것이다. 이런 빌어먹을 고양이 새끼. 나는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곧장 도끼를 집어든 나는 온 힘을 다해 녀석을 내리쳤다. 황급한 아내의 만류에 도끼는 빗나갔다. 금속과 석재가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그리고 그 불꽃은 내 분노에도 옮겨 붙었다. 다음 순간 나는 아내의 정수리를 한참을 망연히 앉아있던 나는 퍼뜩 현실을 깨달았다. 아내의 시체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진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오직 하나. 어떻게 감춰야 할까? 몰래 밖으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곳은 외딴 시골이 아니었고 밤낮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넘쳐났으니까. 잘게 썰어서 태워야 하나? 바닥을 더 파서 묻을까? 아니면 재빨리 마당에 우물해 버릴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완벽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궁리 끝에 굉장한 계획이 떠올랐다. 중세의 수도승들은 시체를 벽에 묻었고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발견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지하실은 그 방법을 사용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었다. 일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이젠 그 고양이만 죽이면 되었다. 그 빌어먹을 고양이를. 하지만 아쉽게도 녀석은 도망쳤다. 눈치 빠른 녀석 같으니라고. 그리고 완전히 떠났는지 2번 다시 얼씬하지 않았다. 나는 상쾌했다. 그것도 아주 몹시 말이다. 살인을 저지르고 나흘째 되던 날, 놀랍게도 한 무리의 경찰들이 집을 수색하러 왔다.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것이었다. 어차피 언젠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했기에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 경찰들은 지하실을 꼼꼼하게 살폈고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신문했다. 모두 소용없었다. 나의 대답은 모두 완벽했고 아내를 숨긴 방법 또한 완벽했으니까. 결국 경찰들은 허탈한 발걸음으로 떠나야 했다. 그리고
나의 가슴 속에는 승리의 기쁨이 분수처럼 솟아올랐다. 여러분, 나는 지하실을 벗어나던 경찰들을 불러세웠다. 의혹이 풀렸다니 참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다음부터는 부디 아무나 의심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군요. 그나저나 정말 샅샅이 뒤지고 가는 건 맞습니까? 이런 단단한 벽 뒤에도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나 보죠? 나는 팡하고 벽 위를 후려쳤다.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이었고 일종의 조롱이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갑작스레 울리는 괴성에 나는 물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것은 지옥에 떨어진 자의 비명 같았고 한편으로는 그 자들을 벌하는 악마의 숨소리 같았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리고 한 경관이 외쳤다. 저곳을 봐보자. 이내 6명의 장정이 달려들어 그 벽을 부수기 시작하였다. 으악 네코. 으액. 반쯤 문드러지고 반쯤 썩어버린 아내의 시체가 마침내 드러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곁에는 시커먼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으나 나는 그 괴물을 시체와 함께 넣고 벽을 발라버렸던 것이다.